내가 깜짝 놀랐다는 것도 모르고 남편은 대담하게 앨리스에게 부모님 집을 팔자고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도와준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일을 간과해 보시겠어요?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내 이름이 무례하게도 충분히 사기꾼입니다. 앨리스, 저는 톰과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막 우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산탄총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후 곧 아이를 낳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육아를 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희망합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부양하고 또 다른 아이를 원하기 위해 남편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들 마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육아에 대한 그의 열정이 갑자기 식었습니다. 아마도 사랑스러운 마이가 인디펜던스 톰은 육아에 금방 흥미를 잃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3년 동안 육아에 집중했다는 게 놀랍다. 그와 비슷한 시기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부모님이 차례로 넘어져 돌아가셨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떠나온 가족의 집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천국으로 한 달에 한 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동생이 있지만 멀리 살고 일을 하므로 집 관리는 주로 제가 맡습니다. 사람이 살면 집이 빨리 낡아서 저는 방을 환기시키고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등의 일을 하십시오. 가족의 집은 차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탐은 처음에는 나와 동행했지만 그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마이과 나만 있습니다. 마이는 넓은 집과 정원을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추억이 많은 이 집을 놔주기가 아깝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년이 지났다. 이제 집을 버릴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다. 어느 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와 낯선 것을 찾았다. 우리 집 진입로에 주차된 차 안에는 귀여운 소형차였어요. 오락실에서 따는 것과 같은 커다란 인형 몇 마리가 있었어요. 이 차가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수면용 마이크를 들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는데 귀여운 펌프스가 아무렇게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입구와 침실, 복도에 옷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셔츠, 바지, 드레스,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 옷인지 즉시 알았습니다. 그들은 내 남편이었지만 그 드레스는 내 것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꼭 신어야 할 펌프스를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침실에 있는데 왜 내 일부는 당황했지만 다른 일부는 침착한지 이건 사건이었어. 증거가 필요했어. 휴대폰으로 상황을 녹음하기 시작했어. 이제 침실에 들어가서 그들과 마주해야 할까 생각했어. 갑자기 남편과 불륜 파트너와 대치하다 잠이 든 마이크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나를 현실로 되돌려 주었다. 만약 남편이 화를 내거나 불륜 파트너가 내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장면을 일으켰다면 나는 남편을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겠지만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져 불륜 현장에 뛰어들지 말자고 돌아섰고 차로 돌아가 심호흡을 했다. 시간 직전에 그 사람을 놓지 않을 거야. 마이크와 내가 집에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면서 화려한 지라익 여성과 남편은 모두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고 이별에서 키스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꼭 카메라로 포착했습니다. 마이크는 내 친구가 돌봐줘서 내 친구가 내 갑작스러운 요청에 흔쾌히 동의했어. 마이크를 2시간 동안 잘 돌봐줘. 나중에 질문하지 않고 설명할 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말한 것에 대해 나에게 얘기해도 돼. 불륜 상대가 떠난 직후 너무 고마워서 내가 먼저 일어섰다. 남편과 맞설 테니 불륜 상대는 싸울 것 같은 기분으로 기다리자 집 문을 열었다. 집에 왔다. W 빨리 돌아온 걸 환영한다. 남편은 분명히 당황했을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흙뿌린 옷일 거예요. 아직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을 거예요. 방금 W 무슨 말이야? 방금 그의 동요 팬네 분노의 불길 믿을 수 없을 만큼 증거가 있어. 멍청하게 굴지마. 내일을 인정해. 이 쓰레기 새끼가 바로 현관문에서 키스하는 게 어떻게 기분이 안 좋아지는데. 내 남편이 소리쳤어. 그러다가 침묵이 흘렀다. 연못 속의 물고기처럼 말없이 입을 벌리고 다물었다. 그녀는 누구인가? 이 사건이 얼마나 지속됐는가? 그녀는 선배의 소개로 작년 발렌타인 때부터 만나왔다. 그게 의외로 길고 마지막 발렌타인이 육아에
흥미를 잃었을 때쯤 사랑하는 아들을 외도 상대로 방치하다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남편이 정신없이 둘러보며 당황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내가 뭔 말을 들을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당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거실로 달려가서 식당에서 서류 뭉치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거 봐. 남편이 마지못해 공격적으로 서류를 나한테 밀었다. 나는 힐끗 보더니 이게 뭐야? 부동산 매매 계약서 맞다. 이것은 일종의 퀴즈인가? 아내가 남편의 불륜에 대해 대면했을 때 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고 남편이 정확히 무엇을 의사소통하려고 하는지 내가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점점 더 짜증이 나서 서류를 훑어보았다. 계속 읽으면서 문서에 내 가족의 집 판매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긴박감을 느꼈습니다. 잠깐만 내 가족의 집이 팔리는 이유 남편의 외도는 갑작스러운 일이었지만 가족을 팔았습니다. 집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전 퀴즈의 정답은 부동산 목적의 불륜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이전 여성에게 레일러라는 놀라운 여성이 모든 종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그녀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저는 미아와 함께 몇 차례 세미나에 참석했고 심지어 부모님도 레일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레일러는 심지어 유명인도 알고 있으며 귀하의 가족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상생입니다. 그녀는 시장 가치보다 낮은 부동산을 얻습니다. 거래를 마무리하기 위해 오늘 리를 만났고 그래서 불륜 파트너인 미아와 이제 새로운 캐릭터인 레일러가 등장했습니다. 연예인 셈이나 부동산 거래 흥분된 남편의 일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관심이 매우 모호한 영역으로 옮겨갔고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미아가 이렇게 많은 일을 가능하게 했으니 오버록 마이 어페어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미아가 이 훌륭한 새 부동산 매물에 대해 나에게 말해준 것을 알고 계시나요? 내 가족의 집을 계약금으로 팔고 사서 낸 돈이 무슨 말이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 말하는 거야. 여긴 게스트룸이 있는 넓고 아름다운 집이야. 거기서 세미나를 주최할 수 있고 세미나가 없으면 내가 미아를 초대할게. 너무 좋네요. 그렇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사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상한 거래입니다. 당신은 물러나야 합니다. 이 말을 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내가 왜 꾸짖지 않았습니까? 속인 그녀의 남편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의 불륜을 간과하다 그가 어떻게 감히 내 소중한 가족 집을 동의 없이 팔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까? 미아를 손님방으로 초대합니다. 그의 아내와 아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그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난 정말 그런 바보와 결혼한 지 5년이 됐어.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은 거절한다. 감히 너 같은 악당에게 내 집까지 팔자고 제안한 건 거절한다. 너로의 악당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지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레일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신경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종이 뭉치를 버렸습니다. 나는 이 집을 떠날 예정입니다. 내 여행 가방은 침실에 있습니다. 바로 내 어리석은 남편과 미아가 아늑해지는 곳 젠장 거기 가고 싶지 않지만 남편의 통곡을 무시하고 가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집을 나간 후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예정입니다. 마이크를 데리러 친구에게 남편의 불륜에 끼어들었다고 설명하고 갑자기 도와준 고마운 과자를 주었고 그녀는 공감하고 걱정을 표한 뒤 전화를 두드렸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내 동의 없이 내 재산을 팔려고 했는지 의논하기 위해 로펌 문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스러운 세미나에 대한 집착도 언급했습니다. 변호사는 공감적으로 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은 30분에 $50였습니다. 전혀 저렴하지 않았습니다. 총 $200를 지불했습니다. 2시간이었지만 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치를 배웠기 때문에 그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음날 정오쯤 전화해서 얘기하자 그는 점심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추측으로는 전날 밤에 늦잠을 자서 부모님에게 울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아침에 드디어 점심시간에 전화하기로 했어. 그 말투는 내가 이제 식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
식었지 알았어. 너에 대한 내 사랑이 완전히 사라졌어. 그래, 우리도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도망갔어. 그리고 그게 나를 짜증나게 할까봐 걱정했지만 말다툼을 하면 우리가 아무데도 갈 수 없을 것 같아 참았어. 어쩌면 우리가 커플로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르지. 정확히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당신이 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레일러와 미아의 위대함. 당신이 우리 부모님처럼 나와 함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의향이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커플로 계속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불필요한 댓글로 인해 곁길로 가지 말자. 당신은 마이크와 함께 자유롭게 살아요. 난 미아와 우리 부모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거예요. 우리는 이혼을 이해하고 있지만 가족집을 팔지는 않을 거예요. 아, 그거 진지한 말투가 조금 밝아졌네요. 건물이 위자료라고 뭔데요? 당신이 나에게 위자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들과의 연결을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자녀 양육비를 지불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마이크를 혼자 돌볼 것이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다릅니다. 이미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악당섬에 따르면 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벌금에 대한 처리는 끝났습니다. 변호사를 구하겠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조용히 넘기는 것이 낫습니다. 남편이 그런 일을 했는지 궁금해요. 악당섬의 법률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미국 법에 따라 변호사도 구하겠습니다. 양육비도 요구하고 이혼도 지금 당장 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의 깊은 한숨소리가 짜증스럽게 들릴 것 같아서 하지만 내가 이혼 서류를 그의 사무실로 가져간다는 생각은 그에게 너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즉시 시청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나는 이혼 서류를 제출할 때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고 2명의 엄마 친구가 서명하러 왔습니다. 증인들은 이 시점에서 탐과 이혼한 후에 레일러와 미아의 서명도 괜찮았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마이크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지금은 비어있는 집에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탐과의 모든 귀차는 거래를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몇 달 동안 마이크는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고 그의 끔찍한 2 아이는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탐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일을 시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탐이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은 게 변호사의 목이죠. 무시하지만 적군은 끈질기게 아침부터 밤까지 전화를 계속해서 했고 결국 화를 냈어요. 다음 전화에 답하기로 했어요. 10분 안에 왔으니 이제 해결해야 할 시간이에요. 얘기하고 싶으면 그만 귀찮게 해. 내 변호사한테 얘기해와오. 너무 오래간만에 내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야. 그래, 몇 달이 지났는데 너무 무시당하고 나면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포기해야 해. 거친 말투는 사과하지만 상황상 당신이 집에 살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주소 변경 양식을 제출할 수 없나요? 제가 탐의 비이성적인 폭발에 냉담하게 대응했을 때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전에 상담했던 변호사의 조언이었습니다. 이혼 당신 가족의 집을 팔려면 주소가 필요해요. 주소를 알려주세요. 아직도 거기 계시나요? 네, 결국 제 주장이 옳을 테니 조만간 집을 팔아야 할 거예요. 방금 새 집을 샀는데 돈이 빨리 필요해서요. 서류 작업을 미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당신의 주장이 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변호사라도 미국인이라는 걸 아시죠? 2 변호사 모두 협상을 통해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제 변호사 말에 따르면 상대방 변호사는 탐이 계속해서 화를 냈어요. 법정에 가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주장합니다. 탐의 변호사는 사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소를 알아낸 후 무엇을 계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리는 내가 주소를 변경하면 내가 당신이 모르는 건물 등록을 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지만 우체국에서 주소를 바꾸려고 했더니 현재 주소와 일치하지 않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집 주소를 정확히 적어놨는데 주소와 건물 등록이 바뀌는군요. 그게 미국에서는 심각한 범죄라는 걸 알아요. 그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심각한 거죠.
제가 브렌트와 상담한 변호사가 누군가의 주소를 모르는 사이에 주소를 변경한 다음 부동산 등록을 다시 작성해서 그렇게 팔아치우는 것에 대해 나에게 경고했던 계획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이 존재합니다. 일시적으로 거주지 등록을 가족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것은 내 동생의 집이었습니다. 탐은 내 동생의 주소를 전혀 모르고 그 주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고 있습니다. 내 거주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탐이 스스로 내 주소를 변경할 수 없으며 내 허락 없이 내 가족의 집을 파는 것은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무례한 범죄에 대한 조언에 대해 브렌트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라일러가 라일러에게 지시한 대로 방금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있는 재주꾼일 뿐이고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외도 파트너인 미아에게 개인 문서를 위조한 위임장을 작성하게 했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이지만 나는 이미 당신의 집에 대해 라일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아가 말했습니다. 서명을 위조한 경험이 있었고 그것을 그녀에게 맡기라고 했고 미아와 일럴러는 공범자입니다. 리가 마침내 탐의 어리석음을 통해 본 것을 당신에게 모함하려고 공모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의 집을 팔려는 계획이 너무 빨리 나에게 노출되었을 것입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어리둥절한 톰을 생각하면 안타깝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요즘 아빠가 너랑 비슷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 레일라와 미아가 경찰에 문의해야 한다고 의심하는데 그건 그럴 수 없어. 오 시아버지 인구조사에 잘 왔지만 더 이상 내 관심사는 아니잖아. 결국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 당신은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고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다른 모든 것을 보지 못하고 좋은 것과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없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넌 바보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내가 필요한 말을 한 후 상쾌한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어. 이제 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고 톰이 그의 아버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갔다는 말을 듣고 옆에서 지켜볼 수 있다. 라일러와 미아를 신속하게 체포한 경찰에 따르면 그 부부는 사기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그들은 나에게도 모르는 사이에 탐을 표적으로 삼았고 탐과 그의 부모로부터 상당한 돈을 빼앗아 새 재산을 얻었습니다. 소개된 것은 사실 중고품이었습니다. 탐과 그의 부모님은 모든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고 경찰에 신고되어 제 시간에 맞춰 그들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탐은 허락 없이 우리 가족의 집을 팔려고 했다는 이유로 경찰로부터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는 운이 좋게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이크의 아버지가 범죄자가 되지 않아서 다행일 뿐입니다. 이제 사건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습니다. 형 집에서 집으로 주소를 바꿨습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큰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의 변호사 톰은 내가 그에게 그런 편리한 환상을 품기보다 자녀 양육비에 집중하라는 듯 재혼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릴라에게 속았다는 것을 반성하는 나의 무뚝뚝한 대답을 이해해 준 것은 톰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이었다. 그리고 톰을 대신해 양육비를 지불한 부부가 아들의 외도 파트너에게 휘둘리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 평소라면 화를 내며 감히 속이지 말라고 멍청한 아들 톰은 매달 양육비를 부지런히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기와 돈 이야기를 위해 마이크는 우리 집 넓은 뒷마당에서 신나게 뛰어다닌다. 엄마 메뚜기 잡았어. 와 대단하다. 나중에 풀어줄게. 알았어. 마이크의 환한 미소를 보니 내가 자란 이 집에 만족할 것 같아. 우리 아들과 단 둘이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요.